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HLB FDA 승인이 불발이 된 다음에 자, 급락이 나오고 다시 급등이 나오다가 다시 또 빠졌다가 자, 이제는 슬쩍 옆으로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횡보 구간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이 빠지긴 했는데 아직은 살짝 불안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잘 보시면은요, 매수와 매도가 상당히 치열합니다. 내리 누르는 세력이 있는 반면에 사는 세력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HLB가 공매도 세력이 있다는 거 아시죠?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자, 근데 공매도 세력들이 내리 누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누가 받치는 건 누가 받칠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상에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세력이 부딪히면서 횡보 구간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구간이 이어지다가 한쪽이 균형을 이루는 순간 급등과 급락이 나오게 됩니다. 자,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자, 기다렸던 세력들이 여기서 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HLB는 이제 이슈도 중요하지만 다 오픈이 됐죠. 중요한 거는 자, 수급입니다. 이제 수급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공매도 세력과 자, 쉽게 말해서 대치를 벌이고 있는 또 다른 세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근데 잘 보시면은 최근에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크게 보시면은요, 주봉이나 월봉 이거 이미 신고가가 난 종목입니다. 52주도 아니고 굉장히 오랜만에 신고가가 난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들은요, 세력들의 출구 전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매수 여부도 알아야 돼요. 세력들의 세 번째, 어느 정도 매도했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신호를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시그널들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이오 종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바이오 종목들은 대응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만 이슈가 돼요. 이번에 확실하게 나타났죠. 수치가 안 나옵니다. 심리적 부분이 중요합니다. 올라갈 때는 FOMO라 그러죠. 따라 사게 됩니다. Fear of Missing Out. 내려갈 때는 뭐가 실패했나 보다. Fear가 작용하죠. 이런 부분들을 세력들이 이용하게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HLB. 그러니까 기업 내부적인 문제보다 실적이나 이런 것보다 바이오 종목들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큽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나타났죠. 3만원대에서 12만원까지 갔다가 5만원대까지 빠졌습니다. 4만원대까지. 왜? 단순히 FDA 승인 때문에 그랬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바뀐 건 별로 없어요.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에 대한 승인이 실패하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등했던 것도 그거죠. 승인이 될까봐.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세 가지 정도 단계로 볼 텐데, 먼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 차트 기술적인 부분. 세 번째, 제가 준비한 리포트, 특별한 리포트가 있고요. 추가적인 리포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영상 진행하면서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LB 홈페이지를 보시면은요, 뭐 문어발식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조선해양에너지, 생활건강레저, 금융. 자, 제약바이오가 주력인데 세 가지 중요한 약품이 있습니다. 먼저 세포치료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승인이 불발된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역항암제도 있어요. 자, 먼저 본론 들어가서 이슈들은 좀 짧게 볼 텐데요. 진양건 회장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승인 실패한 다음에 BIMO 실사 미완료, FDA 승인 변수하냐, CRL 이슈는 퍼실러티 문제다. 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에 승인이 안 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BIMO,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에 피대상자들이 있어서 임상 갈 수 없다는 겁니다. FDA 직원들이.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항서제약의 시설 문제, 퍼실러티 문제, 이걸 트집을 잡았습니다. 근데 캄넬리 주막 여기서 만들었는데, 만약에 정말로 시설에 문제가 있다면 캄넬리 주막은 효능에 문제가 생겨야 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자, 무슨 얘기냐? 중국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에 못 간다면 화상회의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데이터는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굳이 데이터를 거기 가서 볼 필요 없습니다. 캄넬리 주막 효능에 전혀 문제 없었죠. 중국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자, 제가 FDA 직원도 아니고 HLB 직원도 아니고, 근데 이 진양건 회장의 이 멘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서제약, 캄넬리 주막, 퍼실러티 미비점이 없었다면 BIM가 없어도 승인이 났다. 중국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 이슈에서도 충분히 나와요. 바이오 안보법. 자, 이거 뭐냐면요,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에서 미국인의 생체 정보나 DNA 정보를 이용해서 자, 임상이나 이런 걸 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미국인의 생체 정보나 DNA 정보 못 주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의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통과가 안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항서제약도 결국은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만약에 미국 기업이나 한국 기업, 유럽 기업이었으면 무조건 임상 통과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갈등, 미중 갈등 이런 영향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IRA 아시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북미에서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 뺄라 그럽니다. 지금 세액 공제도 안 해주고 해외 의료 집단 지정하고 똑같습니다. 바이오 안보법도 전 영역에 걸쳐서 미중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거죠. 불똥이 튀었습니다. HLB가 아스코에서 신장 방광암 분야 10대 연구자로 선정됐습니다. 리보사라니까 캄넬리즘과 병역요법을 썼더니 부신 피지람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효능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생존 기간도 거의 2년 가까이 됩니다. 간암 신약 FDA 허가 목표. 자, 여러분 코로나 때 썼던 건데 코로나 FDA에 자 패스트 트랙 제도가 있습니다. 긴급 승인 제도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요, 필요한 약은 긴급 승인 내줍니다. 오랜 기간 거치지 않습니다. 원래 재승인하려면 시간 오래 걸리는데 패스트 트랙이 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폐암에서도 완전 간의 효과가 나왔습니다. 자, 줄줄이 나오고 있으면 리보세라니 원래 간암이었잖아요, 이게. 그죠? 간암 치료제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게 간이었다가 그 다음에 위, 그 다음에 유방암, 그 다음에 난소암, 자 부신피질암, 이제 폐암까지 왔습니다. 완전 간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의학용어인데 암이 걸린 환자가 있는데 리보세라닉을 썼더니 이게 흔적이 없어진 겁니다. 완전히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로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효능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자, 7월 2일날 미팅합니다. FDA랑.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패스트트랙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못 가면은요, 여러분 화상으로 하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두 번째, 항서제약.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트집을 잡은 겁니다. 효능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리보세라니, 캄넬리주마. 오히려 다른 데서도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다른 암에도 생존 기간도 길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서브적인 부분인데 PBM 처방 예산 목록에 등재가 됐다. 파머시 베니핏 매니저. 미국 의료보험 시장에서 의약품 유통의 핵심 역할을 하는 처방약 관리 업무 대행 업체. 여기 등재돼야 됩니다. 그래야 판매할 수 있어요. 미국 3대 PBM 중에 하나, MS가 20% 정도 되는 옵토마렉스와 서브야렉스에서 리보세라닌과 캄넬리주막을 시판될 거로 현재 예상되는 의약품 목록에 넣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마케팅 작업 끝났다는 얘기고, 한국에서도 캄넬리주막과 리보세라닉, HLB 제약이 독점 판매권을 확보했습니다. 판매, 유통, 독점을 적으로 유통하게 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이미 마케팅 작업이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PBM 목록에도 등재가 되고. 자, 그리고 CB 600억이 발행이 되는데 이건 뭐냐면요, 미국의 마케팅 예비비입니다. 자, 여기 중간에 나오는데 엘레바에서 조달 가능한데 마케팅 자금 미국에서 조기 직판매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 쓰겠다는 겁니다. 예비비 형태로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CB 전환사채. 자,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채권 발행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하는 방법이 있고, CB 발행하는 방법이 있고, 이 두 가지를 보통 많이 쓰는데 CB 발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다른 의미도 담겨져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세력들이 주식으로 차익을 보는 방법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통시장에서 매집하는 방법이 있죠. 느리지만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게 보통 주죠. 주세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발행시장에서 CB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를 하거나 BWEB 메자닌 투자가 있습니다. 이거 서브적인 방법입니다. 600억 이거 새로운 세력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발행시장에서 넘버 2 형님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래소 이전. 이전이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전하려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여기 중간에 나오죠. 현재 코스닥 150 종목이잖아요. 그죠? 코스피 200 종목, 이 350개 종목은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공식적으로. 총선 이후 재개될 가능성이 있죠. 6월, 7월. 만약에 일반 코스피 종목이 되잖아요. 공매도 불가능해집니다. 공매도 때문에 이전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얘네들이 공매도 세력들이 찌라시 퍼뜨리고 물량 폭탄 내놓고 성공했죠. 결과적으로. 그죠? 승인이 안 됐으니까. 현재 공매도 세력들 뭐하고 있을까요, 얘네들? 뭐하긴 뭐합니까? 쇼커버 중이죠. 채워 넣고 있습니다. 다시 10만원대 공매도 때렸으면 5만원 갔잖아요. 먹었으니까 공매도 채워야죠. 자, 근데
만약에 패스트 트랙 얘기가 나온다? 주가 올라가겠죠.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숏 스퀴즈로 대응할 겁니다. 가격 부문화가 무조건 채워넣습니다. 그때 주가가 폭등이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차트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액면 분할한 에코프로가 작년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름쯤에. 지금 이맘때거든요. 작년 이맘때 한 1년 됐는데 이때 2023년 2, 4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그 당시 70만원, 80만원대 공매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가 빠질 거라고 보고. 근데 주가가 안 빠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쇼커버합니다. 실적이 안 좋다고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니죠. 미리 반영이 됐잖아요. 나중에 실적이 오픈됐는데 그때부터는 악재가 노출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할 수 없이 그때는 스퀴즈를 합니다. 쇼 스퀴즈. 그러니까 주가 급등 나왔겠죠. 스퀴즈 하니까. 그리고 다시 급락합니다. 스퀴즈가 끝나니까. 수급상으로만 나온 거잖아요. HLB도 에코프로처럼 저런 급등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수급상의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자, 깔끔하게 다시 정리하면은 HLB는 바이오 종목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만 이슈가 돼요. 정확한 수치, 기준이 되는 수치가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죠. 자동차나 반도체나 2차 전지 얘네들은 나옵니다. 기준이 되는 수치,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는 얘기죠. 바이오 종목이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심리적 부분만 작용되기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이번에 나타났잖아요. FDA 승인 때문에 급등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임상을 해야 되는데 1상부터 3상까지 가는 것 자체가 어렵고 여기서 치료가 나올 확률은 10%밖에 안 됩니다. 1상이나 2상가 다 포기합니다. 왜? 왜 포기하죠? 너무 R&D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임상용 장비나 물자 같은 거 사는 것도 돈 많이 들어가고, 세 번째 고급 인력 써야 됩니다. 초기 인풋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포기를 합니다. 중간에 아이디어만 글로벌 빅파마 메이저 제약사에 넘겨서 얘네들이 성공해봐야 매출의 5에서 10%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임상 끝난 다음에 폭락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인풋은 많았는데 아웃풋이 없는 거죠. 자, 근데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 얘네들은 그 과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FDA 승인만 나면 돼요. 그러면 한국과 미국에서, 여기는 HLB 제약이라고 했죠. 여긴 PBM 등재도 마쳤습니다. 판매가 이루어지고 매출의 100을 다 먹는 구조입니다. 5에서 10%가 아니고. 다른 바이오 종목이랑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CB 600억도 발행이 됐어요. 이거는 새로운 세력이 들어온 겁니다. 발행시장에서. 유통에만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공매도 세력들이 현재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쇼커버 중이에요. 지금 채워넣고 있습니다. 계속 뇌리 누르고 있는 거죠. 근데 많이 안 빠집니다. 왜?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이거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얘네들이 이제 7월 1일 날 미팅 끝나고 만약에 패스트트랙 얘기 나온다? 어떻게 될까요? 숏 스퀴즈로 대응할 겁니다. 그때는 주가가 급등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슈 정리하고 차트로 넘어갑니다. 바이오 종목이고 심리적 부분이 크다. 이거 설명드렸습니다. 왜 중요한지. 자, 두 번째, 리보세라니까 캄렐리 주막은 승인만 나면 됩니다. 그러면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매출의 100을 다 먹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CB 600억 세력 형님이 들어왔습니다. 발행시장에서. 네 번째, 공매도 세력도 지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쇼커버 중인데 나중에는 스퀴즈를 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크게 오르겠죠. 다섯 번째, 그래서 신고가가 난 종목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제 차트 넘어갑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급등 나왔다 급락 나왔습니다. FDA 승인 하나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지금 보면 여기서 살짝 팽팽합니다. 위아래로 6만원대를 중심으로 공매도 세력이 내리기 누르고 있는데 누군가 받친다. 누굴까요? 외국인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향 체크해 보셨나요? 중간에 팔긴 했지만 계속 채워넣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외국인 세력들이 받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PB 생활을 오래 하면서 외국인들 패턴을 아는데, 외국인들이 사는 패턴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저가에 삽니다. 저 밑에 깔아놓고 안 들어오든지 들어오든지. 나중에 구간을 좀 정합니다. 들어올 만하게. 세 번째는 그냥 호가에 삽니다. 매수 호가. 네 번째는 시장가로 삽니다. 보통 이런 단계를 거치거든요, 외국계 증권사들이.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거 없어졌어요. 이걸로 바로 삽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전형적으로 헤지펀드 하나가 들어온 겁니다. 아주 강력한 들어온 세력이 들어왔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HLB는 이 공매도 세력이랑 헤지펀드가 붙은 겁니다. 수급이 중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슈가 아니고. 이 수급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두 세력이 붙었는데 누가 이길까요? 돈이 많은 쪽이 이깁니다. 여러분, 이건 머니게임이거든요. 이제부터 이슈 다 오픈됐잖아요. 그죠? FDA 승인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승인이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7월 2일날 미팅하고 이거 패스트 트랙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주가는 폭등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공매도 세력들 퀴즈 할 겁니다. 헤지 펀드 애들은 이걸 노린 겁니다, 여러분. 그 틈을 노린 거예요. 두 세력이 붙었습니다. 지금 수급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자, 차트에 나오잖아요. 팽팽합니다. 지금 주봉 보면은 오랫동안 매집을 하다가 여기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급락이 나왔죠. 세력들도 이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근데 항상 성공적인 건 아니죠. 얘네들 다 팔았을까요? 다 못 팔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자, 그 다음에 월봉입니다. 차트를 유심히 보시면은요, 2019년에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한번 나왔습니다. 코로나 때. 요거 빼면요, 한 6년, 5년 정도 여기서 매집했어요. 3만원에서 6만원 사이에. 이 매집한 기간 보이시죠? 5년에서 6년 정도 매집했고, 몇 배 올랐습니까? 이거 지금 5배에서 6배 오른 겁니다. 이 정도는 안 되죠.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자, 세력들의 이 매집하는 기간이 장기화되잖아요. 그러면 이 수익률은 상응해서 같이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올라갈 일이. 그리고 이미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거 신고가 종목이라 그랬잖아요. 세력들의 출구 전략이 반드시 있으니까 확인해야 되고, 얘네들이 추가로 샀는지 안 샀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느 정도 매도했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시그널을.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으로 봤을 때, 자, 여기 급락 전까지 얘네들이요, 주포거든요. 지금은 얘네들이 주포가 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외국인이라고 했잖아요. 이 주포들은요, 개인들이 들어오는 거 싫어합니다. 어떻게 털까요? 공포를 조장하거나 희망으로 텁니다. 희망을 줘서 위로 털고 위로 텁니다. 바이오 종목이라 그랬고, 제가 심리적 부분이 크다 그랬죠. 털기 좋습니다. 이거 자극하면 돼요. 밑으로 내리 꽂을 수 있습니다. 피어. 임상이 실패했나 보다. 올라갈 때는 이게 뭐가 잘 되나 보다. 포모. 피어 오브 미싱 아웃. 이런 걸로 털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지금 더군다나 HLB는 자, 공매도 세력들이 일단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어요. 헤지펀드 애들입니다. 얘네들도 무서운 애들이고 얘네들도 무서운 애들입니다. 둘 다 외국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제가 보기엔. 수급 싸움이 됐습니다. 머니게임이란 얘기입니다. 대응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HLB를, 이게 전체 계열사가 다 이 모양이잖아요. 지금 전체 계열사를 커버하는 리포트를 만들었습니다. 핵심 계열사 대응 전략자료. 기본적 분석 당연히 있고요.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기술적 분석이 있고, 자, 이전과 FDA 승인 대응 전략. 여기 부정적인 경우 전략도 넣어놨습니다. 제가 시나리오 다 짜놨어요. 승인 됐을 경우, 안 됐을 경우. 4번에 핵심 이슈 분석. 올해 제약바이오. 5번이 대박입니다. 급등 예상 종목. 그러니까 3번하고 5번이 중요하겠죠. 다 중요하지만. 자, 배너에 박민수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 3158 8575. 여기로 HLB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전체 계열사 테라피틱스, 생명과학, 제약, CJ 인바이츠 커버 가능한 리포트입니다. 기본적 분석 당연히 해놨고요.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짜놨고, 승인 안 됐을 경우 전략도 넣어놨고, 이거 중요하겠죠? 핵심 이슈 분석, 그 다음에 급등 예상 종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하신 자료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이상입니다. 배너 있는 번호로 HLBR로 보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합니다. 쉽지 않죠. 대응이. 실시간 대응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HLB를 포함해서 전체 계열사 매매 사인을 다 드리는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입니다. 이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 방이거든요. 최근에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생겼으니까 이거 무료 아니면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됩니다. 010 3158 8575. 자, 여기 경험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드립니다.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 방이고요. HLB와 전체 계열사를 커버하는 매매 사인을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그리고 여기 인원이 있잖아요. 300명인데 HLB 때문에 이거 600명으로 늘렸습니다, 여러분. HLB 전체 계열사를 커버하는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입니다.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되고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박민수 사칭하는 사람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 대응은 아닌데 중장기 방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나간 종목이 정말 대박이 나는데, 제가 여기서 HLB도 신호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거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 이거 작년입니다. 11월달. 작년으로 돌아가 보면 11월달부터 거래가 터지기 시작해요. 이거 보이죠? 갑자기 20만주 30만주 되다가 600만주 터집니다. 이틀 동안. 제가 11월 14일날 HLB 35,500원에 들었습니다. 이날 3만원대 바닥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게 급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FT 승인인데 이게 앞자리가 바뀌어버려요. 3월에 그래서 한번 매도를 합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인이 불발되었을 경우도 있잖아요. 3월 26일 HLB 12만원 전량 매도입니다. 잘 팔고 나온 거죠. 넉 달 만에 4배 수익 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급락을 합니다. 그죠? 그러다가 제가 이거를 5월달쯤에 한번 매수를 합니다. 어떤 신호를 감지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냥 산 건 아닙니다. 낙폭이 큰 것도 있지만. 자, 어떤 신호였을까요, 여러분? 여기 나옵니다. 5월 23일 HLB 5만원입니다. 수급포전, FTA 약재 반영, 낙폭 가대인 것도 있지만 이날 5월 23일 헤지펀드가 들어온 걸 제가 감을 잡은 거죠. 여기다 걸었습니다. 저는 베팅했어요. 얘네들이 돈이 많을 것 같아. 돈 머니게임이라 그랬잖아요. 5만원에 매수해놨습니다. 일단. 자,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게 AI 관련 전력기기 종목들입니다. 북미에서 AI 데이터 세트 때문에 전력망이 부족해요.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3월 초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종목인데 LS 일렉트릭, 예전에 LS 산전이죠. 자, 이걸 제가 신호를 드렸어요. 3월 초에 중장기방에서 3월 7일 LS 일렉트릭 78,000원 AI 데이터 센터 이슈 발생, 이날입니다. 자, 이거 매수했는데 21만원 넘었죠. 이거 3배 정도 수익 난 겁니다. 이렇게 섹터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 자, 대장주를 상승 초기에 드립니다. 발굴해서 010-3158-8575 1번 누르고 들어오시고요. 또 다른 신규 종목 다음 주 초에 나갑니다. 미리미리 영상 보시고 주말에 1번 누르고 꼭 입장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포트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에서 미래사업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M&A 팀을 만들어서 7년 만에 M&A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세력인맥을 동원해서 여기 이 친구들이 어떤 섹터 종목들을 보는지 좀 알아봤는데, 자, 쉽진 않았습니다. 자, 삼성그룹 미래사업기획단 지분투자 종목입니다. 섹터는 AI 로봇 자율주행이고요. 대응 전략은 제가 직접 만들었고 비상장, 해외상장별 리스트. AI 로봇 자율주행은 예상 수익률이 한 500% 정도 됩니다. 비상장 이건 1000%짜리예요. 삼성전자가 작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합니다. 그때 4만원대 5만원대였는데 바로 이슈 터지니까 24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무려 500%가 올랐어요. 이 지분 투자 이슈만으로. 자, 리포트인 종목들 최종 목적은 삼성으로 인수되는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더 많이 갈 종목들입니다. 500% 이상. 미리미리 바닥에서 꼭 계좌에 담아 두시고요. 리포트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HLB 쉽지 않은 영역에 접어들었습니다. 낙폭 과대이긴 한데 여러분 자신이 없으시잖아요. 확신도 없고. 자, 근데 아주 강한 세력 둘이 붙었어요. 여기서 지금. 그죠? 내리 누르는 세력이 있고 받치는 세력이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은 어떻게든 눌러서 쇼커버 하려고 그럴 거고, 헤지펀드 애들은 자, 무조건 물량 걷어가려고 그럴 겁니다. 두 세력이 부딪혔고 이 밸런스가 깨지는 순간 급등 급락이 나옵니다. 전체 계열사가 다 움직이고 있는데, 자, 대응 전략조라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HLB R 있었고, 그 다음에 경험,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방, 인원도 600명으로 늘렸습니다. 무료고요. 세 번째 1번 중장기방, 신규 배수 나가니까 주말에 입장하시고요. 삼성 리포트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무료 서비스는 배너에 있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 박민수가 준비한 자료들, 특히 HLB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입니다. 핵 기본적 분석도 있고요. 핵심 계열사 기술적 분석,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이 있습니다. 예상 시나리오 다 짜놨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전략까지, 승인 안 됐을 경우 전략도 넣어놨습니다. 핵심 이슈 분석, 그 다음에 올해 급등 예상되는 바이오 종목도 제가 넣어놨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자료 이상으로 넣어놨으니까 HLB R로 보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 리포트 잊지 마시고 꼭 챙기시고,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텔레그램방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무료입니다. 박민수 사칭하는 사람들 조심하시고요.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FTA 승인 이거 먼저 7월 2일 미팅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서 패스트트랙 가동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지금 세력이 둘이 들어와 있는데 공매도 세력과 헤지펀드, 얘네들 숏 커버가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스키즈로 대응해요. 헤지펀드를 그건 놀릴 겁니다, 여러분. 다 얘네들 나름대로 전략 전술이 있는 거예요. 대응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자, 이제는 이슈가 아닙니다, 여러분. 수급이에요. 이게 무섭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3만원짜리가 12만원 갈 때 이유가 있었나요? FT 승인 하나 때문에 그렇게 움직인 겁니다. 올라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두 번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
전략 자료들 꼭 챙기시고 필요한 방에도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종목이니까 리포트 챙기시고요. 대응 방에도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